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참 대단한 시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이계영도 시인의 홀린 사람인데요. 권력에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면 뭉크의 절규와 같은 공포스러운 상황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2016년 EBS 연계교재 수능특강에 수록된 작품으로 시인의 상상력이 위대함을 보여주는 시 한 편 소개합니다. 홀리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홀려본 적이 있습니까? 첫눈에 반한다. 이런 것도 홀리다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지만, 자, 여기 홀리다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엇의 유혹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 자, 건전한 유혹이면 괜찮은데, 잘못된 유혹이면은 상당히 또 힘들어지겠죠. 자, 무엇을 유혹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다.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전에 등재된 홀리다의 뜻입니다. 자, 예시로 이항아 선생님의 수필에 나오는 고양이는 금붕의 금빛 비늘에 홀리어 어항에 빠졌다를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 고양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부패한 권력가인 이분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럴듯한 명분과 교모한 통치수를 내세워 대종의 복종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사회자는 이런 권력가에 편승하여 권력가의 실체를 왜곡 미화하고, 자, 군중들은 이에 현혹되어 이성과 비판 정신을 잃어버리고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수용해버립니다. 누군가의 건전한 비판적 목소리는 미친 소리로 매도되어 버리는 폭력적 현실만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대 사회의 모습이 이런 분위기인지도 모르겠네요. 자, 시인의 상상력을 통해 우화적인 방법으로 지배계층의 기만적 정치 형태와 대중들의 우매한 추종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는 기형도 시인의 홀린 사람입니다. 자, 사회자가 외쳤다.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시다.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사회자는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 이분은 자신을 위해 풋성기 하나 심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다. 사회자는 흐느꼈다. 보라, 이분은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때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인가?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유령인가? 목소리가 물었다.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사회자가 소리쳤다.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자, 이제 시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홀린 사람. 자, 홀린 사람, 대상을 유혹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다는 뜻도 있고요. 자, 이때는 그분과 사회자가 되겠죠. 그분과 사회자가 군중들을 유혹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혹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자, 이때는 역시 군중과 사회자가 됩니다. 그죠? 군중도 유혹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회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사회자가 외쳤다. 자, 사회자는 군중들을 홀리는 사람이죠. 또 권력자를 찬양하는 선동가입니다.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시다. 산 분이 바로 이분도 되고 그분도 되는데요. 이렇게 대괄로 한 것들은, 자, 신처럼 완벽한 인물로 미화된 실체가 불분명한 권력자입니다.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바로 산 분 이분이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슬픔이 바로 빛이 되는 것이죠. 자, 이웃과 공감한다, 이웃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자,
이 부분은 실제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고 선동가가 미사려구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있죠. 자, 계속 이어지 않습니까? 이곳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이래서 연쇄법이 되고요. 점점점 분위기가 고조되죠. 점층법이 됩니다. 슬픔은 뭐다? 자, 은유법도 쓰였습니다. 자, 권력가에 대한 옹호죠. 굉장히 이 사회자는 아부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사회자는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 하늘에 대고, 하늘은 어떤 상황이면 권위의 상징이죠. 이분은 자신을 위해서는 부성기 하나 심지 않으셨다. 남을 위해 살았다 이런 뜻이죠. 자, 부성기는 사소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으로 더 많은 넓은 뜻을 나타내니까 대유법이 됩니다. 자, 사리사욕과 거리가 있는 삶,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눈물 한 방울 또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다. 자,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사회자는 흐느꼈다. 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울음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죠. 자,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런 감정에 호소하면 또 잘 넘어가죠. 보라, 이분은 영탄법이네요.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 자,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삶입니다.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자,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 찬양하죠. 바로 이건 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권력가에 대한 찬양, 아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내가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선동가를 이용하여 군중을 속이는 지배자입니다. 그분은. 자, 겸손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적인 행위가 되겠죠. 자, 전부 다 정치적이고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동입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군중들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죠? 비판적 사고를 상실하고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사람들. 자,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맹목적인 복종입니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여인들은 실신했다. 자, 앞에 군중들이 구체화되었죠. 사내들과 여인들로 속아 넘어간 군중들이고요. 울먹였고 실신했다는 합리적 이성이 아니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군중들의 환영을 받는 권력가입니다. 그때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인가? 누군가는 깨어있는 민중 또 비판적인 지식인입니다. 당신은 신인가? 그런 완벽한 존재라면 신이겠죠. 자, 의심의 질문입니다. 그죠?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유령인가? 자, 신인가 유령인가? 극단적인 상황이죠. 당신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권력가의 실체를 확인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사회자가 소리쳤다. 자, 미치광이는 어떻습니까? 자, 건전한 비판적 목소리를 미친 소리로 매도해버리는 거죠. 자, 끌어내 사회자가 소리쳤다. 건전한 비판이 용납되지 않는 폭력적 현실입니다. 그죠? 우리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발달이 되겠죠. 사내들은 달려갔고 여인들은 날뛰었다. 앞에 사내들은 울부짖었고 여인들은 이런 유사한 구절이 있었죠. 우매한 군중들이고, 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 자, 권력가의 가식적인 모습이죠. 아까 겸손한 척하고 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죠? 아주 관용적인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군중들은 자, 위선적인 행동에 또 속아 넘어갔죠.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앞에 나온 구절인데요. 비판의식 없이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분의 답변은 사실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가 신이가 아니면 유령인가? 답변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누군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자, 맹목적인 추구고 또 자발적인 복종이다. 그죠? 맹목적인 추구고 B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복종이고요.
자, 결국은 들리지 않았던 것은 비판력을 상실한 무지한 대중들에게 권력 실체가 은폐되는 현실입니다. 자, 그분의 제재와 군중의 감동, 비판 정신의 실종과 우매한 대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비판적이죠.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이고 또 풍자적이고 우화적입니다. 주제는 대중을 기만하는 지배자와 우매한 대중에 대한 비판입니다. 결국은 잘못된 권력가를 뽑는 것도 대중의 잘못이죠. 자, 선동가에 의해 대중이 기만당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했고요. 시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현실 속의 특정한 사람들, 권력과 마부하는 사람, 우매한 군중들을 상징하고 있죠. 우의적 방식으로 모순되고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하고 있다. 극적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를 또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의 행위를 찾아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자인데요. 제지했죠. 자, 건전한 비판인의, 매도당할 때도 제지했고, 또, 자, 제지한 것들은 거짓으로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자의 행위를 찾아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자인데요. 소리쳤고, 맹세했고, 흐느꼈죠. 군중들을 속이기 위한 기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위를 찾아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이를 통해서 기존 질서, 즉 그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미친 행위로 매도되어 버리는 폭력적 현실 속에서 의미가 없게 되죠. 군중의 행위를 찾아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입니다. 울먹이거나 실신한다. 이성이 없죠. 자, 합리적인 이성을 상실하고 무비판적으로 대상을 수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질문을 던진 이유는 부정적 권력의 실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그분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신인지 유령인지 밝히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말을 해보자입니다. 우화적 방법을 통해 대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권력가도 그렇고 사회자도 그렇고 또 군중들도 모두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홀린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보자 합니다. 대상을 유혹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다. 그분과 사회자가 이런 역할을 했죠. 유혹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이건 사회자도 그렇고 군중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분의 답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네가 신이가 유령인가 이런 물었지 않습니까? 우매한 대중들의 맹목적인 복종과 수용 때문입니다. 결국은 잘못된 권력은 어리석은 대중들로부터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건전한 비판이 현대사회에 왜 필요한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영도 시인의 홀린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원래 수능에 이 시가 나왔으면 더 좋겠죠. 국어 공부의 기본은 읽기입니다. 자, 읽고 반복과 복습하는 것이 국어 공부의 방법이라는 것 기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